이 인물은 온 세상을 무너뜨리려 했던 최종 보스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제국의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계획의 도구로 삼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진짜로 되찾고 싶었던 건 만년도 더 전에 사라진 단 하나의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게임 파이널 판타지 14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스스로를 완전한 악역으로 만들면서까지 죽은 이들을 단 한 명도 잊지 않으려 했던 한 존재의 이야기니까요. 실제로 이 캐릭터는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진행한 역대 파이널 판타지 전체 캐릭터 투표에서 모든 악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려 한 자가 어떻게 가장 사랑받은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년도 더 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의 수도 아모로트는 마법만으로 생명을 빚어낼 만큼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죠. 거리마다 학문과 예술이 흘러넘쳤고 사람들은 저마다 조각나지 않은 온전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다스리던 건 가장 강력한 14명의 현자로 이뤄진 위원회였는데 그중 한 자리에 하데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훗날 저승과 영혼의 바다를 수호하는 자라는 직책의 이름인 에메트셀크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죠. 어느 날 완벽했던 이 세계에 정체 모를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뒤이어 벌어진 일은 그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빚어내는 마법이 스스로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광경이었죠. 땅이 갈라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순간 땅이 갈라졌고, 괴물이 나타나면 어쩌지 하고 상상하는 순간 끔찍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속 아주 작은 공포와 불안이 통제를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끔찍한 형상으로 굳어졌고, 굳어진 형상들은 그대로 거리를 짓밟았으니 14인의 위원회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 인류의 절반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 새로운 신을 빚어내는 것. 그 신의 이름은 조디아크였죠. 의식은 성공했습니다. 조디아크는 별의 숨통을 조이던 재앙을 완벽하게 막아냈죠. 하지만 심각한 오염으로 세계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고, 이에 위원회는 또다시 살아남은 인류의 절반을 조디아크에게 제물로 바쳐 세계를 회복시켰죠. 그렇게 세계는 회복했습니다. 이때 에메트셀크를 비롯한 위원회는 충격적인 계획 하나를 세웠는데, 바로 새로 태어날 생명을 모두 제물로 바쳐 조디아크 속에 갇혀있는 동포들을 부활시키자는 것. 허나 위원회의 전 의장이었던 베네스와 온건파는 이에 반대하며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새 세대에게 별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며 맞섰죠. 결국 이념의 충돌 끝에 반대파는 조디아크를 막을 또 다른 신 하이델린을 소환했습니다. 두 신이 격돌한 그날, 하이델린이 날린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조디아크와 원초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죠. 하나였던 별은 원초 세계와 13개의 거울 세계로 쪼개졌고, 살아남은 이들의 완벽했던 영혼마저 그 개수만큼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결국 만년 전 완전했던 영혼의 비참한 파편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그중 하데스와 소수의 동료들만이 조디아크의 보호 아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남았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영혼이 조각나 과거를 잊은 채 편히 눈을 감았지만, 살아남은 세 사람은 고향이 불타던 그날의 비명과 상실감을 만년 동안 단 1초도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세계가 쪼개진 그날부터 육체를 잃은 채 영혼으로서 존재하며 그림자가 없는 자들이라는 아시안이라 불렸죠. 여기서 하데스는 스스로에게 에메트셀크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에메트셀크는 만년 전 영광스러웠던 아모로트의 최고 의회에서 그가 직무를 수행할 때 쓰던 숭고한 관명이었죠. 그는 과거가 지워진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지켜야 할 조국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잊지 않기 위해 만년 동안 그 이름을 심장에 문신처럼 새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조각난 세계를 다시 합쳐 조디아크를 부활시키는 것, 그리고 통합된 원초 세계의 모든 생명을 제물로 바쳐 조디아크에 몸을 바친 동포들을 되찾는 것. 그날 이후 고독한 현자의 걸음은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메트셀크는 목표를 위해 무려 한 인간의 평생에 달하는 시간을 연기하며 살아낸 적이 있죠. 바로 세계관 속 최강의 패권국 갈레말 제국을 세운 초대 황제 솔조스 갈부스였습니다. 일개 병사로 입대해 전공을 쌓았고 새로운 기술을 들여와 군을 개혁했으며 결국 대륙을 통일해 제국을 세우기까지 했죠. 그가 평생을 걸쳐 쌓아올린 왕국, 수십만 백성의 삶과 죽음, 가족, 그리고 자식,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만년짜리 계획 속 하나의 발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제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이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끝없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것, 세계를 붕괴시킬 대제의 불씨를 당기기 위한 거대한 장기말로서 제국을 키운 것이었죠. 대제를 통해 흩어진 조각들을 강제로 하나로 합쳐 지금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이들의 삶을 지우고 원래의 완전한 세계를 되살리는 계획. 아시엔의 눈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영혼의 조각, 그림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을 지우는 것은 그저 완전함으로 향하는 당연한 희생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죠. 만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멸해야 할 대상들 곁에서 함께 지내는 사이, 에메트 셀크의 확신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워야 할 그림자들을 어느새 하나하나의 삶으로 바라보게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던 균열이었죠. 그리고 그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은 아시엔의 계획을 사사건건 가로막던 눈의 가시 같은 모험가인 당신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워야 할 흔한 파편 중 하나로 생각했죠. 하지만 영혼의 색을 볼 수 있었던 에메트 셀크가 모험가의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본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비록 14개로 산산조각나 아득히 유약해진 상태였지만 그 영혼의 빛깔은 만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최고의 절친 아젬의 영혼과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워야 할 적이 정작 내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옛 친구의 영혼 조각이라니. 잔혹한 운명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만년의 고독과 미련이 섞인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어쩌면 이 녀석이라면 내 만년의 고독을 이해해 줄지도 몰라. 어쩌면 현재의 인류에게도 이별을 맡길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그 뜻밖의 기대감 속에서 에메트 셀크는 마침내 기묘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에메트 셀크는 무기도 없이 모험가 일행 앞에 나타났는데 다른 아시엔들처럼 정면으로 맞서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싸워서 서로 망가지느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적도 아군도 아닌 채로 야영지에 나타나 스스럼 없이 농담을 던지고 세계의 비밀을 하나둘 흘려주는 이상한 동행을 이어갔죠. 에메트 셀크는 내심 내 친구의 조각인 너가 나의 만년 동안의 고독을 끝내고 이별을 맡아줄 만큼 강했으면 좋겠다는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죠. 주인공은 세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괴물들의 빛을 너무 많이 흡수하는 바람에 영원히 버티지 못했고 스스로 괴물로 변해버릴 파멸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를 본 에메트 셀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갑게 돌아섰죠. 고작 이 정도도 버텨내지 못하는 영웅의 모습에 실망하며 그는 동맹을 깨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를 집어삼킨 재앙조차 100년 전 자신이 손수 설계한 것이었다고. 그는 이 세계와 원투 세계를 잇는 유일한 통로, 그 기술을 쥔 수정공을 납치하듯 데려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검은 바다의 밑 깊은 곳에 자신의 근거지가 있으니 올 테면 와보라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쫓아올 이가 그 폐허 아닌 폐허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에메트 셀크는 기묘한 무대를 준비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사라진 고향의 기억을 통째로 재현해낸 것이었습니다. 찬란했던 아모르트의 거리, 그곳을 오가던 사람들의 아침, 그리고 마침내 찾아왔던 끔찍한 종말의 재앙까지. 이것은 다정한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파편에 불과한 너희가 우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잔혹한 시험이자 경고였죠. 만년을 쌓아온 자가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직전 적들에게 자신의 상실감과 절망을 똑똑히 목도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종착지에서 그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승과 영혼을 인도하는 하데스로서 주인공 일행을 완전히 말살하고 최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이었습니다. 그는 만년 동안 짊어져온 고대 동포들의 목숨과 눈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인공을 짓밟으려 했죠. 하지만 그 처절한 사투의 끝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아모르트의 절망마저 베어낸 것은 결국 모험가 일행의 힘이었습니다. 강력한 빛의 일격에 영혼이 꿰뚫려 완벽한 패배를 맞이한 순간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비참한 파편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뛰어넘을 만큼 강인하게 살아 숨쉬는 현재 인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만년 전 가장 사랑했던 옛 친구 아젬의 실루엣이 마침내 겹쳐 보였죠. 하데스는 비로소 자신의 길고 길었던 만년의 집착과 고독을 내려놓으며 승리한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ならば覚えていろ。私たちは確かに生きていたんだ。
빛의 조각으로 흩어지기 직전 그는 웃었습니다. 만년 만에 처음 짓는 아무 계략도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죠. 마치 아주 오래전 헤어졌던 친구를 본 것처럼. 하데스는 끝내 아모르트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이름도 사라진 도시도 되돌리려 했던 완전한 세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마지막 순간 만년간 경멸하려 했었던 이 조각난 세상에도 지킬 가치가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고 떠났습니다. 영상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려 한 자가 어떻게 가장 사랑받은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답은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사랑,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왔으면 하는 사랑, 사랑했던 이들의 파편이자 현재의 인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주고받은 순간에야 그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악역을 사랑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미련할이 많지 사랑했던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걸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질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만년이 지나도 사랑했던 이들을 기억하려 했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